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스포츠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워 기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만났네요. 어제는 부산에서 이강인 선수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어제 부산에서 이제 PSG와 전북현대 경기 취재를 했고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일본 오사카 도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뭐 경기하는 걸 다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현장 취재를 좀 하고 와서 그래도 해외파 선수들이 좀 어떻게 팀에 적응하고 있는지 좀 잘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그 부산에서 느낀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였는데 너무 더웠거든요. 맞아요. 낮 기온이 한 34도, 5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혹시라도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좀 네네.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런 사고는 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좀 핫한 경기 현장에는 박찬주 기자 빠지지가 않는데 잘 빠지는데. 잘 빠졌어요? 도망친 건가요? 네. 이번에는 그럼 정다우 기자한테 양보한 건가요? 뭐 사실 기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현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팀장이 조율을 하는데 스케줄을 이번엔 제 차례가 아니어서 다른 기자에게 순서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경기를 마치고 PSG는 바로 돌아간 걸로 아는데 이강인 선수도 파리로 바로 날아갔나요? 네, 전세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어제는 그래서 비행 시간이 바로 붙어 있어서 파리 선수들은 이제 믹스존이나 기자회견을 다 안 하고 네네. 그냥 씻고 바로 그냥 급하게 김해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즌 개막전이 우리 시간으로 8월 13일 새벽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네. 한 열흘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이강인 선수 몸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좀 몸이 돌아와야 할 텐데요. 햄스트링이라는 부분이 사실 좀 고약한 부분이에요. 자칫 무리하다가는 금세 또 재발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일본 투어에서 무리를 하지 않았고 또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경기를 소화했다는 거는 현재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즌 개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잘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개막전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 게임 차출 관련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말을 아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잘 알고 있는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9월에 아시안 게임 차출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진전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네. 통역을 통해서 이제 에니케 감독이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표정이 뭐 이게 약간 흔히 말하는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말하기 곤란하다가 아니라 아예 거의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네.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금시초문이라는 네.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대답한 내용도 이거는 뭐 차출 협의가 들어오면 구단에서 결정할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니케 감독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안 게임. 이게 일단은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구단과 협회 사이에 그 조율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에니케 감독 역시 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영입 과정에서 있었던 뭐 이렇게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조만간 직접 면담을 통해서 에니케 감독에게는 이 의중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구단과의 조율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럼 감독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꽤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뛰고 못 뛰고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제 경기 뭐 많은 축구 팬들에게 축제 같은 현장이었지만 사실 전북 현대 입장에서는 좀 너무 완패여서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이제 경기 후에 믹스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진짜 열심히 했다. 근데 PSG 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더라.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PSG가 뭐 이강인 선수가 가서 우리에게 친근해졌지만 정말 명문 중에 명문이잖아요. 네. 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고 확실히 전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K리그 선수들, 전북현대 선수들이 조금 버겁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페트레스쿠 감독은 뭐 친선 경기인데도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뭐 이거는 사실 유럽 감독들은 이런 프리시즌에도 이런 경우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해서 네. 확실히 뭐 굉장히 진지하게 경기에 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한 차원 높은 축구를 좀 경험
경험해보고 많이 배웠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는 PSG 대 전북 현대 경기가 끝나자마자 여자 월드컵 우리나라 H조 예선전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기적은 없었습니다. 네, 조별리그 최종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세계 랭킹 2위 독일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실 5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지 기적 같은 16강이 가능했던 경기여서 초반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나 중요했는데 조선 선수가 전반 6분 만에 대회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이 기적의 가능성을 좀 올리긴 했지만 네. 아직 전반 42분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6연패의 사실을 그것도 우승 후보 독일을 상대로 끊어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뭐 체면치레 네. 뭐 이제 자존심은 그래도 조금 살렸다,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좀 그 세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뭐 16강 탈락이라는 결과에 덧붙여서 좀 많이 아쉬운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대회 전만 보더라도 선수단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우리가 뭐 16강을 넘어서 8강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대회에 임했는데 뭐 독일전 무승부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긴 하지만 1, 2차전 경기 결과와 내용은 사실상 뭐 낙제점에 네. 가깝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황금 세대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 정도밖에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콜린 벨 감독이 4년 동안 팀을 이끌면서 이 대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이란 건 사실 벨 감독이 우리나라의 축구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걸 떠나서 벨 감독 자체에 대한 평가도 조금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한 달 전에만 했어도 이런 욕은 안 먹을 텐데 말이죠. 결국 뭐 모로코 좋은 일만 우리가 애써서 해준 결과가 됐습니다. 모로코 팬들이 대한축구협회 SNS 찾아서 한국 사랑해요라고 번역까지 해서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여자 축구도 아시안 게임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듭니다. 5일날 귀국을 하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나서거든요. 일단 홍콩, 필리핀, 미얀마와 한 조에 속했는데요. 일단 목표는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동메달을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역시 관건은 세대 교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사실 엔트리의 황금 세대 선수들, 그러니까 노장 선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32개국 평균 나이가 29세로 가장 많았거든요. 32개국 중에요. 근데 벨 감독이 일찌감치 유망주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이번 대회에서 그나마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뭐 케이시페어, 뭐 천가람, 추요주 선수 등의 발견이었거든요. 이들을 중심으로 세 판을 짤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황금 세대를 활용한 일종의 윈나우를 쓸 것인지 이것이 아마 아시안 게임 전체의 판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우리가 사실 그 한국 축구 하면은 중국에 있어서 공한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려움을 했는데 그 상대를 독일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우리 경기 결과 그리고 이제 남은 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인 독일이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이제 FIFA 랭킹 2위고요. 네. 대회 전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도 했고 굉장히 절기 탄탄한 팀인데 독일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나올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지거나 혹은 비긴 다음에 모로코가 이기면 탈락하는 네. 굉장히 희박한 경우의 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발생을 해버려서 굉장히 이제 외신에서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 뭐 독일 언론에서는 사우스 코리아 트라우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러니까 2패를 한 후에 독일과 무승부를 거둬서 뭔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정말 그만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근데 진짜 독일 팬들이나 독일 축구 팀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좀 트라우마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카자네 기적 다들 기억하실 예. 거예요. 예, 당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하면서 독일 남자 축구 역사상 월드컵 첫 조별리그 탈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대회까지 조별리그 탈락이 연속으로 이어질 정도로 독일이 당시에 당했던 이 충격파가 대단했는데요. 여자 월드컵에서도 같은 일이 그것도 같은 한국을 상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독일 축구 입장에서는 와 얘네 뭐야라는 생각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우스코리아 트라우마라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가 속한 H조에서는 콜롬비아와 모로코가 16강으로 갔습니다. 남은 16강 대진은 이제 어떻게 펼쳐지나요? 네, 스위스와 스페인이 맞대결을 벌이고요. 일본과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와 남아공, 스웨덴과 미국,
잉글랜드와 나이지리아, 호주와 덴마크가 맞대결을 하고요. 그리고 콜롬비아는 자메이카, 그리고 모로코는 프랑스를 상대합니다. 사실 여자 축구에는 이변도 많이 일어나고 뭐 전력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브라질도 없고요. 이탈리아도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 이변이 유난히 많습니다. 네. 2위 독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탈락을 했고요. 7위 캐나다, 8위 브라질까지 그러니까 랭킹 10위 안에 드는 여자 축구 강호 3팀이나 지금 16강 문턱에서 실패했거든요. 여기에 14위 중국, 16위 이탈리아까지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들 대신에 지금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남아공, 모로코 같은 언더독이 이들의 자리를 채웠는데요. 특히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아랍 북아프리카 국가로는 최초로 여자 월드컵 본선을 이뤄낸 거거든요. 네. 그 대회 첫 본선 출전에서 16강이라는 신기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다크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세계 랭킹 1위 미국의 우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 아닌가요? 미국이 뭐 전력이 가장 탄탄한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저는 이제 조금 다크호스가 있다면 잉글랜드 혹은 일본이 될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자 축구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 그리고 또 경기 내용이나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인 면이 있고요. 일본은 스페인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네네. 스페인 여자 축구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4대0으로 이겼습니다. 3전 전승을 기록했고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지금 이번 대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뭐 우승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 두 팀의 이 행보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자 월드컵 여자 축구 축제는 이어지니까요. 한번 어느 팀이 끝까지 가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자 축구 월드컵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좀 짚어드렸다시피 콜린 벨 감독의 경기 운영 그리고 언행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움 또 실망감이 좀 꽤 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우리 국대 클린스만 감독은 또 미국을 갔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지난 1일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제 클린스 감독이 생일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휴가를 쓴 건 아니고 미국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선이 곱지 않은 게 벌써 부임 후 3번째 미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상주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금 미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K리그를 직접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차두리 어드바이저와 헤어축구 수석 코치가 이제 보고 이제 보고를 해서 선수를 선발한다는 건데 지금 축구계에서는 뭐 K리그가 대표팀에 선발을 되려면 차두리의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실제 지난 엔트리에서 뭐 안현범 선수, 원두재 선수가 그렇게 뽑혔고요. 두 선수가 기대와 달리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좀 더 이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큰 부분이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선수를 안 본다는 건 뭐냐? 그만큼 클린스만의 색채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벤투 색채를 그대로 했던 3월에는 좋았던 것과 달리 6월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색채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황태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 얼굴을 지금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럽파가 역대급인 건 맞지만 K리거도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그 외유로 그 기회를 날리고 있어서 아시안컵에 대한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이제 우리가 진짜 실제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뭐 밤새서 할 수 있죠. 미국 현지에 가서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성적이 나오거나 혹은 결과물이 있을 때의 이야기. 콜린 벨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성적이 좋으면서 이제 우리 축구 시스템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했다면요. 뭐 오르신 말씀입니다. 하겠지만 지금 승이 없지 않습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4주 휴가까지 다녀왔습니다.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9월 A매치가 또 기간이 있는데 아시안게임과 선수가 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선홍 호하고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이 부분도 좀 모자라잖아요. 일단은 뭐 아시안 게임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잖아요. 예. 물론 클린스만 감독의 9월 A 매치도 굉장히 소중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아시안 게임은 선수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일정인데 9월에는 양보를 한다고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더 선수 차출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많이 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황선홍 감독도 지금 이 대회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받아서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걸 보면 확실히 이 클린스만 감독도 본인이 이제 승리가 없는 거에 대한 조급함이라든지 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엔 협회가 조율을 잘 해줘야 되는데 협회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현재 미국행이 하필 이제 K리그 1이 휴식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재개하는 시점이어서 더 크게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K리그 1 재개 이야기는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 스포츠 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1이 열흘 넘는 휴식기를 마치고 오늘 재개가 됐습니다. 일단 후반기 시작 시점, 팀 순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준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각 팀별로 24경기씩 치렀습니다. 울산이 승점 56점으로 압도적 선두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승점 44점에 포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위부터는 굉장히 촘촘합니다. 네. 나란히 37점을 기록한 서울과 전북이 다득점에서 3, 4위로 나뉘었고요. 승점 34점에 광주가 5위입니다. 6위 대전, 7위 대구, 8위 인천은 승점이 같습니다. 승점 33, 다득점으로 순위를 나눴고요. 9위는 승점 30점에 제주입니다. 강등권은 2점 차로 좀 촘촘해졌는데요. 승점 20점에 수원FC가 12위, 승점 18점에 수원이 11위, 승점 16점에 강원이 최하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재개가 되면서 두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또 일부러 이렇게 짠 것처럼 또 이런 대진이 펼쳐졌습니다. 후반기 첫날 대진부터 흥미롭죠? 지금 현재 서울과 포항이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2위권, 3위권 굉장히 향방을 많이 바꿉니다. 포항이 이기면 양 팀의 승점 차가 이제 10점으로 벌어지거든요. 서울과는. 그러니까 사실상 2위를 굉장히 굳힐 수 있는 네.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서울이 이기면 이제 4점 차로 붙기 때문에 다시 또 근접거리에서 추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으로 또 남은 시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광주 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이 맞대결 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 경기는 광주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광주가 진짜 사실 돈으로 따지면 뭐 K리그 1에서 제일 적은 팀, 그리고 K리그 2로 가도 사실 그렇게 부자인 팀이 아닌데도 사실 지금 24경기 했으면 이제 거의 뭐 좀 있으면 시즌 막판인데도 현재 순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대로면 이제 또 조금 더 순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3점이면은 사실상 5위권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는 현재 성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자, 내일도 경기가 펼쳐지죠. 어떤 대진이 기다리고 있나요? 내일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과 수원FC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 수원 더비이자 뭐 요즘 말로 멸망전. 네, 12와 11위의 네. 만남인데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승리를 해야지 강등권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요. 7시 30분에 대구 DGB 대구는 파크에서 대구와 울산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대구 최근에 약간 하락세고요. 울산은 홍명보 감독 재계약 이슈까지 거치면서 이제 다시 또 선두를 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하필이면 수원이 연고진 두 팀이 벌써 강등권이에요. 일단은 뭐 둘이 12, 11위에 있는데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수원 삼성은 조금씩 올라오는 맞아요. 추세로 이제 반등의 여지를 만든 상태고요. 반면에 수원 FC는 이제 무슨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위기에 많이 놓였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원 삼성이 역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12, 11위, 12위는 일단은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는 게 최우선 목표로 그렇죠.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들 결과에 따라서 또 강원 입장에서 또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두 팀이 좀 달아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은 여전히 강하네요. 예. 차이가 줄어들 듯 사실 그 한두 점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계속 그 간극이 안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울산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울산이 미끄러질 때 추격하는 팀들도 같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좀 좁혀지긴 하는데 어쨌든 울산이 뭐 중간에 약간의 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연패가 길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를 챙기면서 승점을 쌓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확실히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 가장 울산이 달라진 부분은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울산이 굉장히 큰 힘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요일에도 두 경기가 잡혀 있죠. 네, 전주에서 전북과 인천이 맞대결을 벌이고요. 제주에서 제주와 강원이 맞대결을 하는데, 이 전북은 이제 이 주중에 이제 PSG와 네. 경기를 했잖아요. 물론 로테이션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체력 손실이 있는 상황이라 또 지켜봐야 되고, 또 이 경기 후에는 수요일이 되면은 FA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2연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주도 이제 굉장히 사실 기대를 많이 했던 팀인데 하위권에 있어서 최근에 고민이 많을 텐데 이 강원과의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또 낼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북이 뭐 지금 순위는 높지만 사실 지금 인천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올 시즌 다크호스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주도적인 축구로 색깔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내리막을 탔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난 시즌과 같은 이제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다시 한번 바꾸면서 오르막을 탔는데 7월 한 달 동안에 4승 1무 무패 행진입니다. 가장 승점을 많이 쌓은 팀이거든요. 뭐 꺾은 팀들이 뭐 울산, 대전, 서울 같은 팀들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데 어쨌든 지금 3위와의 승점 차가 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북까지 잡는다면 4년 8개월 만에 4연승. 여기 동시에 또 순위가 뭐 5위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 이번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걸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K리그 1의 강등 경쟁에 따라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K리그 2의 승격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K리그 2 순위 궁금한데요. 일단 김천 상무가 42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양과 경남, 부산이 38점으로 이제 2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김포가 36점으로 5위, 부천이 35점으로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31점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성남과 충북, 청주가 29점으로 각각 8위, 9위에 있습니다. 충남 아삼이 27점으로 10위, 서울 이랜드가 26점으로 11위입니다. 안산 그리너스는 16점으로 12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천안은 8점으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엄청 촘촘하네요. 2위부터 6위까지가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김천이 조금 치고 나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안양한테 더 덜미를 잡히면서 승점 차가 4점밖에 2위권과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김천 2위, 4위를 이제 하나의 축으로 봤었을 때 위에 김천 승점 4점 차, 밑에 김포, 부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 차이로 지금 확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순위 싸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2위, 4위 팀들의 행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2위 안양은 5일 오후 8시에 김포와 격돌을 하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이우영 감독이 사퇴 발언을 좀 했다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승리까지 챙기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고요. 3위 경남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달리다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그치면서 순위가 좀 내려갔거든요. 이랜드와 격돌을 하는데 올 시즌 첫 번째 패배를 이랜드에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서력을 할 것 같습니다. 4위 부산은 천안시티 FC와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K리그 1도 강등권이 약간 그 굳혀져 가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K리그 2는 올라갈 팀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여서 이 두 리그가 좀 맞물려서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광주와 대전이 보여주는 활약을 생각하면은 더욱더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위 모든 팀들이 무조건 1위를 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네. 1위는 다이렉트 승격이지만 2위부터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올해 플레이오프에서는 1부 리그 팀들이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만큼 2부 리그의 전력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광주랑 대전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팀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그게 조금 부족해서 약간 각 팀들도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다이렉트 승격에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